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점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제가 30년을 혼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매정하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훈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실망과 원망만이 가득했죠. 지훈아, 엄마는 단지 됐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악역이라도 된 것처럼요. 혹시 정말로 제가 이상한 시어머니인 걸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유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본 지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죠.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나이가 들어서 편견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그런 자책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을빛 책방지기 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마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2세 박미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박미선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한 후 지금은 작은 서점 책향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 지훈이는 올해 30살로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지훈이는 작년에 유진이라는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27살에 대학을 졸업한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문제는 결혼 6개월 후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서점에 들렀는데 제가 심장이 멈출 뻔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평소 이마트에서 산 저렴한 옷을 입던 유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까지 마치 재벌가 며느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오늘 되게 화려하네. 특별한 날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 사업이 대박이 나서요. 이번 달에만 1,500만 원 벌었거든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훈이 월급이 280만 원인데 어떻게 며느리가 한 달에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건강식품 유통업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월 수익률이 50%예요. 정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요. 월 수익률 50%? 30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학부모들의 사기 피해를 봐온 제가 즉시 알아챘어요. 이건 명백한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유진아, 그런 높은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혹시 어머니, 요즘 시대는 달라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유진이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했어요. 이미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유진이가 이미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는지, 그리고 제 아들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제가 우연히 유진이의 SNS를 보게 됐는데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게시물들이 가득했거든요. 오늘 다이아몬드 등급 승급, 월 수익 2천만 원 달성,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벤틀리 계약금 완납 완료, 성공하는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이번 주 신규 팀원 30명 영입 성공,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가요. 게시물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빨리 그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덕분에 저도 이번 달 800만 원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언제 열리나요? 친구들도 데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조작으로 보였습니다. 함께 성공해요. 경제적 자유, 여성 CEO 같은 해시태그들이 전형적인 다단계 마케팅 기법이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유진이가 제 서점 단골 할머니들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선아, 내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건강식품 하나 주문했어. 최할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할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 며느리가 하는 사업인데. 뭐가 위험해? 5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준다는데. 제가 아무리 말려도 할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이미 유진이가 교묘하게 설득해놨던 거였죠.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내 한 호텔에서 우연히 유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유진이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월급 28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월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보여드릴까요? 유진이가 핸드폰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우자 청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화면에는 8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폰지 사기였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100% 원금 보장에 월 40% 수익률을 약속드려요. 하지만 오늘만 가능한 특별 혜택입니다. 대부분 5, 60대 중장년층이었는데 모두 눈을 반짝이며 유진의 말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 손자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2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옆에 있던 아저씨는 퇴직금 전부인 5천만 원을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순진한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날 밤 지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큰일 났어. 유진이가 하는 일이 사기야. 정말 위험해. 엄마, 또 시작이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요. 이번 달에 2천만 원도 벌었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지훈아, 그런 돈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합법적인 사업은 없어. 엄마가 30년 동안 엄마는 우리가 성공하는 게 그렇게 식이 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졌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저에게 시기한다는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왜 너를 시기해? 엄마는 단지 걱정되어서. 유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가 자꾸 사업을 문제 삼으니까 위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정말이야? 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로 제가 며느리를 병들게 한 악한 시어머니인 걸까요? 그 후로 며칠간 지훈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정말 서운했나 봐요. 동네 사람들도 서서히 상황을 알게 됐어요.
유진이가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 며느리가 사업 정말 잘한다면서요. 부러워요. 마트에서 만난 김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며느리 괴롭히지 말고요. 맞아요. 성공하는 며느리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미선 씨, 며느리와 사이가 좀 안 좋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과 달라요.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온 동네가 저를 악한 시어머니로 보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점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평소 하루에 10명씩 오던 손님이 3,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점에 혼자 앉아서 유진의 SNS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최근 게시물에는 더욱 화려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 3,500만 원 달성. 목표를 뛰어넘었네요. 마세라티 출고 완료. 꿈은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이해 없이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요. 마지막 게시물에는 수십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언니 힘내세요. 가족이 몰라줘도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해요. 유진은 SNS에서까지 자신을 가족들도 이해 못한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은 직감이 계속 강력한 경고음을 울려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요. 유진의 호텔 세미나를 목격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명백한 다단계 사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를 설득하는 것은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지훈이가 서점에 들렀는데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에르메스 넥타이에 구찌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지훈아, 오늘 되게 멋있게 차려입었네. 아, 유진이가 사준 거예요. 이번 달 보너스가 2천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훈이까지 유진의 돈에 취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엄마, 유진이가 요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유진이가 벌써 지훈에게 무슨 말을 한 건 아닐까요? 왜? 무슨 스트레스? 엄마가 자꾸 유진이 사업을 문제 삼으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의 성공을 질투한다고 느끼고 있대요. 지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이가 이미 저를 질투해 눈먼 악한 시어머니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지훈아, 엄마는 유진이를 질투한 적이 없어. 단지 걱정될 뿐이야. 그럼 왜 자꾸 사기라고 하세요? 유진이가 매달 5천만 원씩 벌고 있는데. 매달 5천만 원?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그런 돈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사업은 없어. 엄마가 30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진이가 벌써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동료 교사였던 김 선생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요즘 유행하는 다단계 사기 수법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정말 급해요. 미선아, 설마 너희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는데. 제 며느리가 정말 수상해서요.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지난 몇 년간 학교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례들을 자세히 말해 주셨어요. 작년에 우리 반 박민수 어머니 있잖아. 건강식품 다단계에 빠져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처음엔 월 1,000만 원 번다고 하더니 결국 빚만 2억 원 지게 됐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요즘엔 정말 악랄하게 변했어. SNS로 성공한 척하면서 가족들까지 속이거든. 특히 남편 명의로 불법 대출까지 받아서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 생겨. 남편 명의로 불법 대출?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유진이가 지훈의 명의를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무서운 건 해외 도피까지 계획한다는 거야.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해. 그날 저녁 저는 유진이의 SNS를 더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소름 끼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프라이빗 제트기로 제주도 다녀왔어요. 성공하는 삶은 이런 거죠. 리차드 밀 시계 구입 완료. 꿈꾸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팀원 200명 돌파. 우리 모두 함께 억만장자가 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이번 달 3천만 원 벌었어요. 롤스로이스 계약금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펜트하우스 계약하러 가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정교한 조작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댓글이 너무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저는 지훈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훈이 엄만데요. 혹시 요즘 지훈이에게 이상한 점은 없나요? 정말 걱정이 되어서요. 아, 안녕하세요. 지훈 대리님 말씀이시죠?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어떤 일인데요? 지훈 대리님 와이프가 저희 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투자하면 월 70%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요. 월 70%? 이제 완전히 미친 수준이었어요. 혹시 투자하신 분 있나요? 다행히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신입사원 몇 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회사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유진이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동료들이 이상한 얘기 들었다고 하던데요. 지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정말 위험한 일이야. 유진이가 내 직장 동료들까지. 위험한 건 엄마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신경정신과까지 가서 상담받고 있어요. 신경정신과에. 왜? 시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대요. 의사가 입원 치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이것도 유진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인 건 아닐까요? 지훈아, 엄마가 정말 몰랐어. 유진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유진이가 정말 극도의 우울감을 호소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로 제가 며느리를 정신병까지 걸리게 한 악한 시어머니인 걸까요? 그 주 목요일 유진이가 직접 서점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심각한 환자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어머니가 제 일을 자꾸 문제 삼으시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요. 완벽한 연기였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유진아, 엄마는 내가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월 수익률 70%는 현실적으로. 사기요? 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마치 엄청난 모독을 당한 것처럼요.
제가 사기꾼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200명이 넘는 팀원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 순간 서점 문이 열리며 지훈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온 것 같았어요. 유진아, 왜 또 울고 있어? 병원에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 어머니가 저를 범죄자 취급해요. 지훈의 얼굴이 즉시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또 유진이를 울리셨네요.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훈아, 이야기를 들어봐. 정말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유진이를 정신병까지 걸리게 하셨어요. 그 순간 유진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 했어요. 지훈이 재빨리 유진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어지러워. 약 먹는 시간인데. 유진이 손에서 정신과 약이 든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우울증 치료제, 안정제라고 적힌 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훈이 저를 째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유진이가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요. 자살 충동? 그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훈아, 엄마가 정말 몰랐어. 됐어요. 유진이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사가 장기 입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지훈은 유진을 부축해서 서점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 할 뿐 답장은 없었고 전화는 아예 차단당한 것 같았어요. 한편 동네에서는 더욱 악랄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가 며느리를 정신병원까지 보냈다면서? 어머, 그 정도로 심했어? 젊은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공하는 며느리가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니야? 서점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의 직장 동료인 박 대리님이 급히 서점에 오신 거예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지훈이가 회사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요청하더라고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심지어 신용보고서까지.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대출 받으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5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명의는 지훈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5억 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지훈이가 직접 그런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했나요? 아니요. 아내분 사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박 대리님께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유진의 다단계 사업,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점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희도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한테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할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폭발적인 분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끝이에요. 이제 회사 동료들까지 동원해서 저희를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의식을 잃었다고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유진이가? 엄마 때문이에요. 의사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설마 제가 정말로 며느리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건 아닐까요? 지훈아, 엄마가 병원에. 오지 마세요. 유진이가 어머니의 얼굴만 봐도 발작을 일으킨대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틀린 걸까요? 며느리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잔인한 시어머니인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우연히 떨어뜨린 유진의 약봉지를 주워보니 너무나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약국 영수증의 날짜가 오늘이었는데 약 자체는 6개월 전에 제조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환자 이름 부분이 수정 테이프로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유진의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지우는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유진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훈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서점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지만 지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기조차 하지 않았고 전화는 완전히 차단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유진의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았어요. SNS에는 더욱 화려한 게시물들이 연일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수익 8천만 원 돌파, 목표를 500% 초과 달성, 팀원 500명 돌파 기념, 모나코 여행 다녀왔어요. 페라리 488 출고 완료. 꿈은 현실이 됩니다. 댓글로 문의하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루에 수백 개씩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요즘 건강식품 다단계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피해 신고만 3천 건이 넘어요. 피해 규모는 총 500억 원을 초과했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즘 수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족명의 도용이 가장 심각해요. 특히 배우자 이름으로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아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대출?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가짜 사업 계획서와 조작된 수익 증명서를 만들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아요. 명의자는 나중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국세청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역시 타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점 단골이었던 이 할머니가 5천만 원, 바가주머니가 3천만 원을 유진에게 투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미선아, 내 며느리 덕분에 우리도 부자 될 것 같아. 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실 때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할머니, 그 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지. 유진이가 6개월 후에 2배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머니가 평생 사신 집까지 담보로 잡힌다니요.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그거 취소하세요. 왜? 며느리가 하는 사업인데. 뭐가 위험해? 너무 질투하지 마. 할머니마저 저를 질투해 눈먼 시어머니로 보고 계셨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지훈의 직장 후배인 김 대리님이 급히 서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니, 정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지훈 선배가 어제 1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10억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 부인분 명의로 15개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증인이 지훈 선배예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유진이 정말로 지훈을 거대한 함정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아내 사업 확장을 위한 거라고만 알고 있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다고. 그날 저녁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제 아들이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빚을 지게 될 상황인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동네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미선 씨가 며느리를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들었다면서? 어머, 정말? 그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어? 젊은 애가 손목을 그었다는데.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진이 자해까지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점 매출은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30년 단골들까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미선 씨 서점에는 가지 말라는 말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수요일 오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정아줌마가 서점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미선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요?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보내놓고도 모자라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야? 그 애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데?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분까지 저를 악마 취급하고 있었어요. 정아줌마, 제발 들어보세요. 유진이가 정말로... 그만해. 내가 질투심 때문에 그 착한 애를 죽음까지 몰고 간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온 세상이 저를 의심하는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정말로 제가 나이 들어서 편집증에 걸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유진의 SNS는 계속 의심스러운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더 많은 분들의 성공을 위해 침대에서도 업무 중. 의사가 깜짝 놀란 회복 속도. 성공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퇴원 기념 감사 세일. 투자금 30% 할인 이벤트. 마지막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투자금 1억 준비했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면 좋겠어요.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저주하는 댓글들까지 보였어요. 목요일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근처 카페 사장님이 급히 달려와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비서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며느리가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카페에서 투자 설명회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유진의 투자자들인 것 같았어요. 저기 악마 시어머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분노의 함성을 질러댔어요. 누군가는 물병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불러! 저 여자가 살인 미수범이야!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온 세상이 저를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 순간 지훈이 나타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지훈아, 엄마 얘기 좀. 유진이가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하마터면 뇌사 상태가 될 뻔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감옥에 보내야 해.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온 세상이 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포기를 생각했어요. 아들도 저를 원망하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며느리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새벽 2시쯤 지훈에게서 급한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 갑자기 급한 출장이 잡혔어요. 부산에 3박 4일 가게 됐고 유진이도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게 됐어요.
혹시 집에 들러서 강아지들 밥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내일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금요일 밤에 돌아와요. 유진이는 다음 주까지 입원이에요. 열쇠는 현관문 화분 밑에 숨겨둘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만약 이번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정말로 포기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유진의 집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제 아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이에요.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번이 정말 인생을 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지훈은 새벽에 부산으로 출발했고 유진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어요. 집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 깔끔하던 집이 완전히 어수선해져 있었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들 밥이랑 물만 챙겨주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글로벌 헬스케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지훈.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훈이 명의로 된 법인 등록증이 있는 거였습니다. 설립일자는 8개월 전, 자본금은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서류 더미를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 명의로 된 15개 은행의 통장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잔액란에 23억 7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지훈이 월급이 280만 원인데...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김영희 프리미엄 패키지 3천만 원 입금, 이순자 VIP 투자 상품 5천만 원 입금, 박철수 다이아몬드 등급 1억 원 입금. 같은 날짜에 수십 명의 이름으로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 시간을 보니 모두 지훈의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지훈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들이었거든요. 두 번째 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잔액이 무려 47억 원이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계약금 10억 원 출금, 롤스로이스 팬텀 완납 3억 원 출금, 스위스 은행 송금 15억 원 출금.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진이 이미 해외 도피 자금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통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거래 메모란에 수백 명의 피해자 명단이 적혀 있었거든요. 경로당 할머니들 20억 원 모집 완료. 아파트 분여에 30억 원 투자 유치. 교회 성도들 25억 원 추가 확보. 제가 아는 동네 분들 이름도 수십 개 보였어요. 최할머니 5천만 원, 박아주머니 3천만 원. 유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총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어.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다단계가 아니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서류 맨 밑에서 유진의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종 계획서 2025년 상반기 실행.
3월 지훈 명의 추가 대출 50억 원 실행 완료. 4월 총 자금 150억 원 해외 송금. 5월 지훈 정신병원 강제 입원 추진. 6월 단독 해외 도피 목적지 브라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처음부터 지훈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훈 처리 방안. 1단계 조현병 진단 유도, 이미 협조의사 확보. 2단계 강제 입원 절차 진행. 3단계 법정 무능력자 선언 신청. 4단계 모든 재산 처분권 확보. 그 밑에는 정신과 의사와의 대화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김이사 환자가 망상장애를 보인다고 주장하면 6개월 강제 입원 가능. 비용 2억 원 은밀한 처리.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진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거든요. 심지어 지훈을 평생 정신병원에 가둘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획 발각 시 대응 방안.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면 지훈을 이용해 제거. 방법 지훈에게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 주장. 최악의 경우 시어머니 사고사 조작 비용 5억 원. 제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유진이 저까지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장의 계약서를 더 발견했습니다. 브라질 부동산 매입 계약서 가격은 200억 원 상당의 대저택이었어요. 이미 계약금 50억 원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유진이가 이미 해외 도피까지 완벽하게 준비했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 지훈아.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지훈이 거실로 들어와서 제 손에 든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왜 우리 서류를? 지훈아, 이게 뭐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지훈에게 내밀었어요. 내 명의로 된 회사라니. 자본금 50억 원. 내가 언제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류를 받아들고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언제 50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다고요? 지훈이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 돈들은 어디서 온 거야? 23억 원, 47억 원.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훈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은 완전한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지훈아, 더 끔찍한 게 있어. 저는 유진의 수첩을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계획이 적힌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유진이는 처음부터 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어. 지훈이 수첩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도피, 시어머니 제거 계획. 이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15개 은행 통장들을 모두 펼쳐놨어요. 총 잔액이 150억 원이야. 모든 게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유진이가 너를 완전히 이용한 거야. 그 순간 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32살 성인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바보였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오열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토록 경고했는데 저는 유진이만 믿었어요. 심지어 엄마한테 질투한다고까지 말했잖아요. 지훈아, 일어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지훈을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줬어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150억 원이라니. 저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꼭 널 지켜줄 거야.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라는 걸 증명해낼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30년 교사 생활에서 쌓은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라도 아들을 구해내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엄마? 이런 엄청난 규모인데.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는 거야. 내가 이 모든 일을 전혀 몰랐다는 증거들을 완벽하게 수집할 거야. 저는 지훈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해 줬어요. 먼저 내 회사 출근 기록을 가져와. 통장 거래 시간과 내가 회사에 있었던 시간을 대조해 보면 내가 거래할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행 CCTV도 확인해야 해. 실제로 거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가능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진이가 내 도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는 거야. 저는 지훈의 진짜 도장과 통장에 찍힌 도장을 비교해 봤어요. 이것 봐. 크기도 다르고 선의 굵기도 미묘하게 달라. 전문 감정을 받으면 100% 위조된 걸 증명할 수 있어.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유진이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야.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서 유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어요. 예상대로 150억 원 규모의 사업이나 해외 도피 계획에 관한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유진이는 저한테 구체적인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잘 되고 있다는 말만 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내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게 증명되잖아. 만약 정말로 내가 공범이었다면 이런 거대한 계획들을 모를 수가 없어. 지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저를 구해낼 수 있어요? 1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인데. 당연하지. 엄마가 널 어떻게 버리겠니? 끝까지 싸울 거야. 그 순간 지훈이 저를 꼭 안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만 들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지훈아. 이제 우리가 팀이 되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저는 마음속으로 강한 의지를 다졌어요. 유진이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증거들을 수집해서 지훈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하자. 은행에 연락해서 모든 거래 CCTV 확인하고 내 회사에서도 출근 기록 정식으로 발급받고.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지훈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이 일은 절대 유진이한테 들키면 안 돼. 여기 보면 시어머니 제거 계획까지 있잖아. 정말 위험해. 알겠어요, 엄마.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적어도 지훈과 함께 싸울 수 있게 됐잖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직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고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내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계산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속이려던 남편의 어머니가 30년 교사 출신이라는 걸 말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수요일 새벽부터 저와 지훈은 인생을 건 마지막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유진이 금요일에 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었고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지훈의 회사였어요. 다행히 인사팀장님이 특별히 출근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지훈 대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팀장님도 150억 원 규모 사기라는 말에 경악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지훈 대리의 모든 출입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 시간들을 보니 100% 모두 회사에 있었던 시간이네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출입 기록은 완벽했어요. 유진이 지훈 명의로 23억 원, 47억 원을 거래한 모든 시간에 지훈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료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공증까지 받은 정식 증명서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15개 은행이었어요. 유진이 지훈 명의로 만든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은행 지점장님께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즉시 협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50억 원 규모라고요? 이건 정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네요. CCTV는 최대 2년까지 보관하니까 모두 확인 가능할 거예요. 보안실에서 문제가 된 날짜들의 CCTV를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영상부터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년 8월 15일 오전 10시 30분 23억 원이 입금된 바로 그 시간에 창구에 나타난 사람은 화면에는 유진이 혼자서 거액을 거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분명히 지훈명의 통장이었는데 말이에요. 지훈아, 이 시간에 너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이었지? 맞아요. 여기 제 업무 일지에도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대표이사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은행들의 영상도 연달아 확인했는데 모든 거래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지훈은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고 실제 거래는 유진이 혼자 처리했던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15개 은행 모든 거래를 며느리가 혼자 처리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네요. 목요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필적 감정을 받았어요. 지훈의 진짜 서명과 통장에 있는 위조 서명을 비교 분석하는 거였죠. 150억 원 규모 사기라고 하시니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4시간 안에 결과 드릴게요. 감정사가 지훈의 서명을 받고 수십 개 통장의 서명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와, 이렇게 대량으로 위조된 경우는 처음 보네요. 육안으로 봐도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필압 속도 각도가 모두 다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지훈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유진을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진의 SNS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병원에서 올린 사진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일 특별 퇴원 기념 투자 설명회 개최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투자 열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장소는 강남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시간은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투자금 50억 원 한정 모집.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야말로 유진을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즉시 금융감독원 특수수사팀에 연락했어요. 팀장님, 내일 저녁에 유진이가 역사상 최대 규모 설명회를 열 예정이에요. 500명 이상이 몰릴 것 같은데 이때 급습하면 완전 현장 체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증거들이 완벽해서 검찰에서 이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어요. 내일 대규모 합동 급습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토요일 오후 6시, 저와 지훈은 강남 그랜드 호텔 근처에서 특수수사팀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자 호텔 대연회장이 500명이 넘는 참석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대부분 50대에서 70대까지 중장년층이었는데 모두 평생 모은 돈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응, 정말 가슴이 아파. 평생 모은 돈을 저런 사기꾼에게 빼앗길 뻔했으니까. 오후 7시 30분 드디어 유진이 나타났어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여왕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을 속일 생각뿐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가져왔어요. 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투자 성공 비법으로 월 100%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오늘 50억 원 한정 모집입니다. 선착순 100명만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한 분은 우리 손자 결혼자금 마련하려고 1억 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옆에 있던 아저씨는 퇴직금 전부인 3억 원을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수수사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춰주세요. 연회장 모든 출입구에서 100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참석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송유진 씨, 투자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유진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유진이 저와 지훈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즉시 자신이 발각된 이유를 알아차린 듯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제 남편도 공범이에요. 박지훈도 같이 잡아가세요. 150억 원 모두 공모한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유진은 마지막까지 지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큰 소리로 외치며 수사관들에게 다가갔어요. 제 아들은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서류 뭉치를 수사관에게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15개 은행 CCTV 영상, 필적 감정 결과, 회사 출근 확인서, 유진의 해외 도피 계획서까지 제 아들이 이 모든 거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요. 수사팀장이 서류들을 신속하게 검토했어요.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지훈 씨는 명의만 도용당한 완전한 피해자로 보이네요. 150억 원 규모 거래를 모두 부인이 혼자 처리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더욱 미친 듯이 발악했어요. 아니에요. 남편도 다 알고 있었어요. 브라질 도피 계획도 같이 세운 거라고요. 하지만 수사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모든 거래 시점에 박지훈 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실제 거래는 당신이 혼자 처리했어요. 서명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검증됐고 심지어 해외 도피 계획까지 당신 단독으로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유진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를 무시한 게 내 최대 실수야. 30년 교사 출신을 상대로 150억 원 사기를 치려고 했으니까 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어. 브라질 도피, 지훈 정신병원 감금, 심지어 나를 제거할 계획까지 말이야. 그날 밤 저와 지훈은 집에 돌아와서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지훈은 완전한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유진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150억 원 빚을 지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괜찮아, 지훈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저와 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송유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박지훈 명의로 글로벌 헬스케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월 100%의 허위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15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150억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1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사기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해외 도피와 남편 제거 계획까지 세운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유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15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완벽한 증거들을 근거로 명의만 도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완전히 무죄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담당 검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박미선 선생님 정말 경이로우셨습니다. 150억 원 규모 사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밝혀내신 분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생겼을 것이고 아드님도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세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법정을 오가며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평생 엄마 말씀만 듣고 살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같이 속을 뻔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훈아, 그럼 우리가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일이요? 투자 사기 예방 상담 센터를 만드는 거야. 내 서점을 확장해서 전문 상담 공간을 만들고 다단계나 투자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는 거지. 지훈의 눈이 환하게 반짝였어요. 정말 환상적인 아이디어네요. 엄마의 교육 경험과 저의 실제 피해 경험을 합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개월 후 저희는 엄마의 투자 사기 예방 센터를 정식으로 오픈했어요. 서점을 3배로 확장하고 전문 상담실 5개를 만들어서 주 7일 무료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딸이 월 200% 수익률 투자를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남편이 5억 원 투자 계약에 서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려야 할지. 해외 부동산 투자라면서 30억 원 요구하는데 정말일까요? 정말 다양하고 심각한 상담 사례들이 매일 들어왔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고, 지훈은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지훈의 충격적인 증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실제로 150억 원 사기의 명예 도용 피해자가 된 경험담을 듣고 많은 분들이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 됐거든요. 1년 후에는 방송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어요. 150억 원 사기를 막은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상담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시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지훈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1000배는 더 돈독해졌다는 거였어요. 이 생사를 건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저희 모자는 정말 끈끈한 전우가 됐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감옥에서 15년 복역 중일 거예요. 지훈아, 그런 말 그만해.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과 지혜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요. 어느 날 저녁 상담센터 문을 닫고 지훈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 모든 일들이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외로운 시어머니였는데 지금은 아들과 함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훈아,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보람을 느낄 줄 몰랐어. 저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아름다운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저희 모자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악랄한 사기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제가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직감과 사랑, 그리고 30년의 경험이 합쳐지면 어떤 거대한 악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제 아들과 함께 정의로운 인생 이모작을 써나가는 것 말이에요.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당신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힘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언젠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할 열쇠가 될 테니까요.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